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최근 한 통일 관련 컨퍼런스에서 천영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북한 관련 발언들을 이렇게 전했는데 상당히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부 장관이네요. 이종석 씨도 참석했는데 두 사람 간에 어떤 설전이 벌어지면서 천영우 전 수석의 발언들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와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통일과 나눔 재단이 개최한 변화하는 통일 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이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각각 토론을 벌였는데, 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은 그냥 파산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영우 전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데 남북 관계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남북 관계의 결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있느냐? 아니면 김정은 북한이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역대 좌파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에서 남북 관계의 결정권을 북한 측에 줬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과 부딪힐 일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 관계의 결정권을 갖는 그런 상태의 평화라는 것은 상당히 굴욕적인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결정권을 갖는 상태의 평화는 아주 굴욕적인 것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왜? 북한 측이 또 변심하면 남북 관계가 또 경색이 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입니까? 폭파됐잖아요. 본인들이 북측이 남북 관계의 결정권을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갖는 형태의 남북 관계는 곤란하다. 이게 천영우 전 수석의 말씀입니다. 자, 북핵 문제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종석 노무현 정권 통일부 장관. 북한은,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은 핵을 협상용으로 만들었다가 보유용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궤변이죠. 그럼 핵무기를 협상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예 딱 가지려고 만드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북한이 처음부터 핵을 보유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종석 전 장관이. 저는 이 부분에 이종석 전 장관의 이 멘트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북한은 핵을 협상용으로 만들었는데 보유용으로 전환이 됐고 처음부터 핵을 보유할 계획은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핵 만드는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에 그렇게 돈을 갖다 줬습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서 천영우 전 수석은 뭐라고 했느냐?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벌써 제네바 합의에는 일단은 서명을 하고 돌아가서는 바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포기하는 척만 하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안 들키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는 햇볕 정책이 지속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이게. 이종석 전 장관, 북한은 핵을 협상용으로 만들었다가 보유용으로 전환이 됐는데 처음부터 핵을 보유할 생각은 없었다고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통일부 장관,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런 궤변이 있나요? 자,
그리고 통일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 시기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명박 정권 시기 전영우 외교안보 수석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이종석 장관은 내가 살아있는 한 통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 통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전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폭발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북한과의 통일의 방식에 의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려면 선제적으로 사람 중심 접근법으로 북한 주민을 세계 최대의 독재국가, 압제국가 체제에서 해방시키는 이 정치적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북한 민주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영우 수석은 말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상당히 열띤 토론이 벌어져 가지고 토론이 다 끝났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반론권을 더 달라, 시간을 더 달라, 한 번 더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에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남북 합의도 했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주는 이런 제스처를 쓰면서 마치 통일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죠. 특히 선거 전에. 자, 이 전영우 수석의 어떤 이 발언들을 보면 전영우 수석은 상당히 실리적이고 냉정한 어떤 그런 비판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민주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접근법이라면.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처음부터 이건 햇볕 정책을 깨버리는 선을,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였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영롱한 아침 이슬이라도 장미꽃이 그 이슬을 머금으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향기를 냅니다. 하지만 그 아침 이슬, 영롱한 아침 이슬을 독사 뱀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만들어내죠. 그런 측면에서 전영우 전 수석의 발언은 상당히 경청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